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자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결국 숙총의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약 20일 동안 잠적했던 김정은은 11월 15일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를 또다시 열었습니다. 그것도 본부 총사에서 열었다고 장소를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를 바로 본부 총사, 즉 김정은이 집무실에서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집무실에서 갑자기 이 회의를 열었을까요? 그것도 20일 동안 두문불출하다가 쉬지도 않고 일요일에 갑작스럽게 열었습니다. 다 전략적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볼 때에는 일요일도 쉬지 않고, 즉 지금 북한은 80일 전투라는 총동원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자기도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이렇게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안건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안건이었습니다. 물론 금년 초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장 겸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이만건, 그리고 농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태덕을 해임하고,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양성기지에 대한 고려를 지시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방송한 적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일부에 지나지 않고 당중앙위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특히 당중앙위원회가 잘못한 데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들어와서는 해임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직접 해임하든지 아니면 고멸도 지시하는 사례들이 있었지만, 어제 있었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처럼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잘못하고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 통제와 감시와 그리고 법적 관리를 잘못해서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해졌다는 이런 신랄한 비판을 가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노동신문 일면에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혹독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회의에서는 엄중한 형태의 범죄 행위를 감행한 평양우학대학 당위원회와 이에 대한 당적 지도와 신서 처리,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지 않아 범죄를 비호, 묵인, 조장시킨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 사법, 검찰, 안전, 보위기관들의 무책임성과 극심한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되었다. 이렇게 당중앙위원회를 노골적으로, 그리고 사법, 검찰, 당국, 보위부, 사회안전부, 검찰 이런 부서들까지 거론하면서 중대 범죄 행위를 비호, 조장했다는 것이 김정은의 단죄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평양우학대학은 그럼 얼마나 엄중한 범죄 행위를 감행했을까요? 그것도 평양우학대학 당위원회, 우리로 말하면 평양우학대학 당위원회는 평양우학대학 학장이나 행정부서보다 훨씬 위에 있고 당적으로 지도하는 바로 당위원회를 염두에 둡니다. 평양우학대학에는 모든 당원들은 평양우학대학 당위원회 위원장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위원회가 범죄 행위를 감행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학대학에서 범죄 행위를 감행할 수 있는 것은 의약품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진단키트를 빼돌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단키트가 북한에는 대단히 귀중한 재료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내주겠다고 했던 방역물자와 진단키트도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또 중국에서 보내주는 진단키트도 이제는 그것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사회에서 보내주는 국경을 넘어오는 모든 물자에 대해서는 그것이 의약품이건 방역 의료품이건 진단키트건 상관없이 모두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평양의학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던 진단키트를 어떻게 빼돌렸을까? 그건 아마 간부들에게 상당히 많이 나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기에 걸리든 폐렴에 걸리든 내가 지금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이 평양시 고위 간부들의 걱정거리입니다. 그렇다면 평양의학대 당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고위 관료한테 부탁을 하여 진단키트를 빼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빼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뇌물을 주든지 아니면 외화를 주든지 하고 빼냈을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이렇게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북한에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약품 어느 정도 빼돌리는 건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가지고 평양의학대학 당위원회, 그것도 당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도 김정은이 직접 맹렬히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국가 비상사태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에 대한 타격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빼냈다면 그것은 반국가적, 반인민적, 반당적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바로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정은은 직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급 당 조직들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 반당적, 반인민적, 반사회적 행위들을 뿌리 뽑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려야 한다. 바로 반당적이며 반인민적이며 반사회주의, 즉 반혁명적이라는 이야기까지 거들었습니다.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각 도당위원회와 각 독급 사법검찰기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평양 우학대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방 당정권기관들과 사법기관들이 결탁을 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이 신랄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은은 코로나19에 의한 국가 비상사태를 또다시 선포하고 북중 국경연선을 봉쇄하고 범죄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중무장한 군인들을 국경연산에 대거 포진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바로 김정은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당정인의 정치국 확대 회의를 또다시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국가 비상방역본부 성원들뿐만 아니라 당정위원회 해당 부서 일꾼들과 각 도당위원장들, 그리고 당정위원회 해당 부서 일꾼들, 그리고 각 도당위원회 위원장들, 사회안전성, 중앙검찰소장, 그리고 국가 비상방역 임원 성원들이 모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법검찰기관까지 참여한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당정위원회 간부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김정은은 2013년도 장성택 행정부장을 처형할 때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누군가 상징적 인물을 다시 희생양으로 삼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만건이가 될지 아니면 조영원 제1부부장이 될지 그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당정위원회 간부들뿐만 아니라 각 도당위원회 위원장들, 그리고 각 지방당 정권기관 사법검찰 일꾼들은 아마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일 것입니다. 언제 피바람이 몰아쳐서 자기들의 목이 떨어져 나갈지 전전궁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20일 동안 고민에 빠져 술만 마시다가 결심한 것이 겹겹이 쌓인 악재와 난관을 돌파하는 길은 숙청의 피바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